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마이삭은 한반도를 상륙해 오늘 새벽 부산을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강풍에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지붕막이 날아가는가 하면 5만 가구가 정전되고 원전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 피해 현황을 민성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지붕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그랬는데 한 장에 3억짜리인 지붕막 9장이 강풍에 찢겨져 또 날아간 겁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도심 곳곳에선 가로수가 부러지고 신호등이 넘어지고 간판이 날아가고 신호 제어기와 교통 표지판까지 뽑히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덮치는 등 파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항에선 야적장에 쌓아둔 컨테이너 수십 개가 장난감 블록 조각처럼 무너졌고 대형 화물차들도 강풍을 못 견디고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앞에 두 대가 바람을 많이 맞아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인데. 태풍이 지나간 뒤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해수욕장에선 음수대가 통째로 날아가기도 해 강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태풍으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신고리 원전 1, 2호기와 고리 원전 3, 4호기가 잇따라 가동을 멈췄고 도심에서도 5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밖에서 나기도 하고 막 건물이 뭐 쓰레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날아가는 소리들이 막 밖에서 너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출하를 코앞에 둔 과일들이 떨어지고 나무까지 부서지는 등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10호 태풍 하이선도 오는 7일 부산 인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무서운 강풍에 아파트 유리창이 순식간에 깨지면서 이 유리 조각이 흉기로 돌변한 건데요.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려다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고 나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잠시 뒤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으로 60대 여성이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던 중 갑자기 깨진 유리창에 큰 부상을 당한 겁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바로 앞 화단입니다. 이렇게 힘없이 휘어진 철제 프레임과 날카롭게 깨진 유리창 파편 일부가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과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워낙 심해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하구엔 순간 최대 초속 36m, 시속으론 130km의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그동안에 지금 불었던 바람보다 최고 내 기억에는 좀 셌던 것 같거든요. 베란다에 샤스가 지금 저절로 다 열리고 이러다가 뭐 이게 우리 아파트가 뭐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강풍을 직격으로 맞은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선 10여 개 층의 유리창이 줄지어 산산조각 났고 창틀과 방충망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집 안으로 꺾여 들어가는 등 태풍 마이삭의 위력에 각 가정에서 유리창 파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상구와 서구의 아파트에서도 깨진 유리창에 2명이 팔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태풍으로 흔들리는 창문에 안전장비 없이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태풍이 예보되면 그 창틀 주위를 테이프로 고정해서 유리창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기장군에선 강풍에 흔들리는 지붕을 확인하러 올라갔던 70대 노인이 아래로 떨어져 숨지면서 공식적인 태풍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740여 건의 피해와 구조 신고가 잇따른 부산에선 지금까지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이처럼 태풍이 몰고 온 강풍 피해는 너무도 컸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시속 130km에 가까운 강풍을 몰고 부산에 상륙했는데요. 부산에선 역대 7번째 강풍이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제주를 거쳐 북상하던 태풍은 빠르게 부산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다 당초 예상 경로대로 부산에 상륙했고 오늘 아침 강원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의 강한 중형급 태풍에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경찰과 소방본부에 1,053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은 초속 35.7m, 시속 128km로 기상관측 통계가 의미 있는 1973년 이후 역대 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록만 보면 이번 마이삭 강풍이 가장 센 바람이었고 20년 기준에선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2003년 초속 42.7m의 바람이 불었던 매미는 부산에 22명의 사상자를 내고 6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당초 전망대로 마이삭은 태풍 매미와 그 위력과 경로가 비슷했고 매미와 경로가 비슷했던 2016년 태풍 차바와도 유사했습니다. 또 부산은 이번 태풍의 위력이 더 센 위험반경 오른쪽에 속해 있어 강풍 피해가 더 컸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거세게 핥히고 간 부산. 날이 밝으면서 그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부산에선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1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3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 사례로 파악됐고 한 명은 알제리에서 입국해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연제구의 모 오피스텔과 관련해 지금까지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8월 27일부터 9월 1일 사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체육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또 부산 카누팀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처럼 체육계 피해자들은 신고 후에도 수개월 동안 2차 피해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에 맞춰진 정책 탓에 정작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에 마련됩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수년간 감독, 선배 선수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지난 1월 부산시 체육회로 소속을 옮기고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습니다. 하지만 시 체육회는 최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해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고 숨진 6월 26일 당일 폭행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이 없다는 건데 최 선수는 부산에 온 뒤 무려 6달 동안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힘들어하고 그래 내가 어디든지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은 없는구나. 전부 다 가해자 쪽에서 자꾸 이래 하는구나. 그런 걸 우리한테도 많이 했어. 지난해 부산 강서구청 카누팀에서 선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20대 선수 역시 1년 동안 각종 유언비어에 시달리다 카누를 그만두고 본인 비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해마다 3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회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될 뿐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디를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들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산시의회는 체육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스포츠 인권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를 부산에도 만드는 것입니다. 체육회와는 독립된 기관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직접 조사권을 부여해 체육계의 비위 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별도 독립된 전문기구로서 있어야 이게 신뢰성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이 왔을 때 상담하고 지원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하는 과정인데 이게 독립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신뢰성이 없겠죠. 시의회는 이번 달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스포츠 인권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동래구 내성 지하차도 내 상수도관이 터져 지하차도 안에 물이 잠겼습니다. 이 사고로 양방향 한 개 차로 통행이 20분 동안 통제돼 일대 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과 관할구청은 배수 펌프를 작동해 현장을 정리한 뒤 정확한 상수도관 파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항의해 부산 지역 전공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병원 전공의 239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고 해운대 백병원에서도 전공의 10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파업도 계속돼 부산의 전공의 700여 명이 파업 중이고 휴진율은 78.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마지막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16%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15일 이후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0.52%, 수영구 0.46%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동래구와 연제구 등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리원전 4기 가동이 중단된 건과 관련해 태풍으로 핵발전소가 셧다운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 핵발전소의 전력량은 4,550메가와트로 전체 전력의 약 5%에 해당한다며 한꺼번에 정지할 경우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소가 자연재해에 취약한 사실이 이번 태풍으로 다시 확인됐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전력 공급 중단 대책 점검을 촉구했습니다.